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원입니다. 저는 오늘 친촌이라는 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에 가깝죠.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친촌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소개를 해 드리게 됐네요. 마드리드 근교에 워낙 좋은 예쁜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순위가 좀 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친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보시다시피 날씨도 너무 좋아요. 파란 하늘만 있으면 조금 또 심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쁜 구름들까지 이렇게 떠다녀서 너무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마을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바로 마요르 광장에 있는 친촌 마을입니다. 이 친촌이라는 도시는요, 스페인의 여러 도시들과 좀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그리고 서구트 시대, 그리고 이슬람 시대, 그리고 카톨릭 군대가 다시 이곳을 재탈환할 때까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곳이고요. 1139년에 이제 알폰소 7세라는 왕에 의해서 친촌이 카톨릭 군대에 다시 재탈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18세기 와서 스페인의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17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700년 이전에는 이 스페인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과 손아래에 놓여 있다가 1700년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이 프랑스 부르봉으로 넘어가면서 스페인이 부르봉 왕가 아래에 이제 영향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봉 왕가의 첫 번째 왕이 펠리페 5세라는 왕이었는데요. 펠리페 5세가 이곳에 친촌에 와서 여기 마요르 광장에서 선언을 한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다 보면은 펠리페 5세가 머물렀던 집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촌이라는 마을은 고야라는 화가와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친촌에 오시면요, 또 유명한 술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친촌이란 마을을 제가 하나 둘씩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성당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깁니다. 이글레시아 데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라 아순시온이라는 교회인데요. 그냥 편의상 아순시온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1534년에 짓기 시작해서 1626년에 완공이 된 성당인데요. 옛날에는 성당들이 다 그랬죠. 돈이 있으면 성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좀 성당 건축하는 걸 쉬었다가 다시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 따라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지연되기도 하고, 또 계속 지어가고 그랬던 이제 성당들이죠. 이 성당도 마찬가지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었던 성당입니다. 1808년 나폴레옹 군대가 친촌을 공격했을 때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한 100명 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 내전 당시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요. 이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 가까이 와서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촌이 고야랑 연관이 좀 있어요, 여러분. 고야의 종교화가 이 성당 안에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이 고야라는 화가의 동생이 여기 친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까밀로라고 합니다. 네, 고야의 동생인데 6년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6살 아래 동생인데 사제였어요, 직업이. 근데 이제 형과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죠. 이 성당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고야가 동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친촌에 내려왔었는데, 마드리드에 올 때마다 친촌을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종교화 작품도 하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의뢰를 받아서 친촌 백작 부인이라는 작품을 또 하나 그리게 됩니다. 제가 친촌 백작 부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친촌 백작 부인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친촌 부인이라고 여기 친촌에서 어떤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백작 부인인데 원래는 백작이 아니었고, 이 부인의 남동생이 친촌 백작 자귀를 이제 받았었는데, 이 남동생이 성직자의 길을 선택을 하면서 이 자귀가 누나에게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왕이 누구냐면 까를로스 4세라는 왕인데요. 이 까를로스 4세와는 사촌지간이었고,
그 왕의 이제 최측근이죠. 그 왕의 총리라고 할 수 있는 마누엘 고도이라는 사람과 이 친촌 부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마누엘 고도이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누엘 고도이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 이 마누엘 고도이가 바람둥이란 사실을 그때 당시에 몰랐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고, 특히나 왕비였던 마리아 델 루이사하고도요, 이런 어떤 좀 썸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인도 있었어요. 이제 바람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친촌 부인은 이 마누엘 고도이를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초상화를 이제 그릴 때는 이 백작 부인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배가 약간 불룩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어쨌든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초상화 모델로 앉아 있을 때 이 남편이었던 마누엘 고도이가 이제 언제 올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인기척이 나면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야가 이 작품을 그릴 때 되게 힘들었었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화를 보시게 되면 화면 왼쪽 앞을 향해서 이제 앉아 있지만 고개는 약간 오른쪽 뒤로 돌리고 있는 백작 부인의 그 자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손에 보면은 반지를 하나 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지를 보면은 또 그 미니어처 초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니어처 초상화가 바로 남편인 고도이의 초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야라는 화가가 이제 이 모델의, 즉 친촌 부인의 아버지였던 돈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돈 루이스라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친촌 부인을 이제 알았던 거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까지 가진 것을 보고 이 고야가 감회가 남달랐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이라는 그 총리, 그 사람과 마리아 루이사 왕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젊은 부인이 고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애처로워 보였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야가 이 백작 부인을 그릴 때 이 보시면 굉장히 청순하고 좀 연약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야라는 화가가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그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고야의 초상화를 보면은 뭐 특별함이 없다. 또 고야가 그린 그림들은 뭐 그렇게 뭐 와닿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어떤 고야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의 내면까지 이렇게 잘 표현한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촌 백작 부인의 작품을 보더라도 이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어떤 좀 애처로운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이 얼굴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 그림은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친촌 올 때마다 이 친촌 백작 부인이라는 그림이 떠올려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모르게 이 친촌이라는 동네가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정겹고 좀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이 저는 머릿속에 떠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친촌에 오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순시온 교회가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순시온 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에 들어가면 고야의 종교화 작품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정면에 가면요, 저기 앞에 이제 제대가 있죠. 제대가 있고, 그리고 저 위에 고야의 종교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뭐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 위에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게 고야의 정교화 작품입니다. 실제로 고야가 이제 그렸던 작품입니다. 여기도 재단이 참 예쁘게 되어 있네요. 다행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 옆에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이제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서 이 가톨릭적인 어떤 용어를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 여러분들 중에 가톨릭 신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면 좀 대리만족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신자분들 아니셔도요, 항상 성당에 들어오면 이런 어떤 제대를 많이 볼 수 있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만 봐도 참 예쁩니다, 진짜. 네, 저기는 예수님 조각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도금을 입혀 놓은 거겠죠. 성당이 많이 크지는 않은데요, 되게 아담한 성당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보셨죠? 이 고야의 정교화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가 이제 뭐 그 문을 이제 안 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아싸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성모 마리아죠. 항상 성당에 들어오면은 이런 어떤 성모 마리아 성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바르셀로나에 가시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그 수난의 파사드에 보면은 그 베로니카가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이 찍힌 이 천을 들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봤네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성당에서 나와서요, 이 앞에 보시면은 또 여기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죠, 여러분. 여기가 로페 데 베가라는 극장입니다. 자, 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로페 데 베가 극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로페 데 베가라는 극작가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이제 극장인데, 이 로페 데 베가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세르반테스 아시죠?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그 활동했을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르반테스가 1547년에 출생을 했고, 이 로페 데 베가는 1562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15살 차이가 나죠. 그래도 뭐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데요. 옛날에는 이 그 로페 데 베가라는 이 극장에 그 백작들의 궁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로페 데 베가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친촌의 백작들의 궁전에 머물면서 작품을 이제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로페 데 베가 극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 건물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1891년에 이제 다시 새로 극장으로 지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서 한 1987년까지 왔을 때 이제 오늘날에 이 극장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